안녕하세요. 보험의 본질만을 이야기하는 보험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간병인 보험 베스트 3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30여 개의 보험사 비교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저희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가격만 보지는 않잖아요. 안정성은 어떤지, 출퇴근용인지 영업용인지 목적을 따져보듯이 간병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설계를 할 때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보다는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요양병원이 중요하냐고요? 보험사들이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은 15만원까지 가입을 받아주는데 요양병원은 왜 5만원, 6만원까지만 받아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양병원은 입원 기간이 길기 때문인데요. 일반 병원의 경우는 보통 2주 내외로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양병원은 평균 6개월, 길면 1년에서 2년도 입원하기도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돈이 나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입 한도를 낮추거나 180일 한도를 걸어두는 겁니다. 결론은 간병인 보험 고를 때 요양병원 일당이 얼마인지 며칠까지 보장되는지를 꼭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간병인 보험 베스트 3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3위 C보험사 간병인 보험입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을 1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요양병원 일당은 7만원까지, 그리고 간병인과 별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을 경우 7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간병인이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전문 인력이 입원한 환자들을 간호해주고 간병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럼 이 상품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을 15만원으로 올리려면 보통 최저보험료가 5만원 이상 또는 8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C사는 그런 조건 없이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양병원 일당이 타사는 보통 5만원에서 6만원이 최대인데 여기는 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55세 남성 기준 3만원대, 여성은 35,000원대.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해도 가성비가 꽤 괜찮습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더 낮아지거나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해주세요. 이번에는 단점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 180일 한도라는 점인데요. 일반 병원은 상관없는데 요양병원은 딱 180일까지만 보장해줍니다. 180일 다 쓰면 그 뒤 180일 동안은 보장을 못 받는 거죠. 면책 기간이 생깁니다. 이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에겐 이 공백기가 꽤 불안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점은 체증형 가입 불가입니다. 여기서 체증형이 뭐냐? 쉽게 말해서 물가 상승 대비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입 후 5년, 10년, 20년마다 보장 금액이 쑥쑥 커지는 구조입니다. 지금 가입하면 20년 뒤에는 보장 금액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C사의 요양병원 7만원은 큰 돈이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그럴까요? 짜장면 값이 오르듯이 간병비도 계속 오를 텐데 이 상품은 가입 금액이 고정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돈이 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당장 보험료 싼 게 최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먼 미래까지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에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병원 간병인 일당을 15만원으로 높게 하고 싶은 분들. 두 번째, 보험료 가성비는 챙기면서 지금 당장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7만원으로 타사보다 좀 더 높게 가입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부터 1년입니다. 다음 추천 2위는 B사의 간병인 보험입니다. 특징은 특히 남성분들의 경우 가성비가 뛰어난 상품이니까 남성분들 특히 주목해주세요. 장점은 첫 번째, 체증형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을 5만원으로 가입하면 20년 후에는 10만원까지 상승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병원도 10만원 가입하면 20만원까지 상승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간병인 지원 요양성 특정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장기 입원 시 등장하는 구원투수 같은 특약인데요. B사의 단점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 시 180일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 특약을 넣으면 그 단점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보장 내용은 치매, 뇌질환, 신경계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6개월 넘게 입원했을 때, 즉 181일째부터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건데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원받는 거라서 내가 내야 할 자기 부담금이
영원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1년 동안 입원해서 하루 15만원짜리 간병인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 180일, 6개월 동안은 내 보험에서 5만원씩 나오는데 간병비는 15만원이니까 매일 10만원씩 내 돈이 깨지는 거죠. 6개월이면 거의 1,800만원입니다. 하지만 180일째부터 이 특약이 발동이 되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따로 보내주면서 내가 부담하게 되는 돈은 0원이 됩니다. 거기다 이 특약에 대한 월 보험료가 913원밖에 안 하는데요. 갱신형이라서 나중에 비싸지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10년 갱신이었는데 지금은 15년 갱신으로 늘어나면서 좀 더 조건이 좋아져서 추천드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게 체증형으로 해도 굉장히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남성분들이 가입하시기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점은 첫 번째, 요양병원 일당 5만원까지밖에 안 되고 180일 한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요양성 질병 일당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고 체증형으로 가입하시면 납입기간이 끝난 시점에 10만원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두 번째, 여성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체증형인 거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남성분보다는 높은 편인데 다만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납입면제 옵션을 제외하면 44,900원까지 낮출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보험료를 줄여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문의를 주세요. 자, 이 상품은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5, 60대 이하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20년 뒤 최대 2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60대 이후 질병이 많아지는 시기에 간병인 증가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망의 추천 1위 A사 간병인 보험입니다. 현재 간병인 보험 중에서도 항상 1, 2위를 자랑하는 플랜인데요. 장점 첫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인 일당 6만원까지 가능하면서 365일 계속 보장합니다. 그래서 2년, 3년 이상 장기 입원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면책이나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보통 보험은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면책 기간이라고 해서 90일 동안은 아예 보장을 안 해주고 그리고 감액 기간은 1년 이내에 50%만 주는 조건인데요. 하지만 A사는 이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당장 간병인을 쓰셔도 약속한 금액이 깎이지 않고 100% 전액 지급되는 거죠.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거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남성분들의 보험료가 비사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 체증형 가입은 불가합니다. 즉 가입할 때 보장 금액이 C사처럼 계속 고정되는 거죠. 이 상품의 추천 대상은 50대 이상으로 간병인 사용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체증형보다 365일 보장이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들이죠. 자, 그럼 포인트만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A사는 요양병원 365일이 가능해서 5, 60대 이상에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B사는 체증형이 가능해서 50대 이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180일 한도의 약점을 보완하려면 180일 이상 간병인 지원 특약도 고려해 보시고요. C사는 당장 요양병원 7만원으로 높게 가입하고 싶거나 일반 병원을 15만원으로 나는 높게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동시에 보험료는 저렴하게 하고 싶은 분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질문 답변입니다. 오해와 진실 세 가지 팩트체크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 직접 치료 문구가 있으면 암 후유증 입원은 보장이 안 되나요? 암에 걸려서 후유증으로 입원했는데 간병인 사용하면 보장이 안 된다고요? 정답은 거짓입니다.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있는데요. 약관에 보시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다 보니 후유증 치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후유증 치료도 엄연히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합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보험 특약의 경우는 보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암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보장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작년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25년부터 가족 간병 안 됩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오히려 보험 약관이 명확하게 변경이 되면서 가족 간병 가능 여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 간병하고 실제로 보험금 청구하면 지급 안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이 간병을 하다가 특정 시간 이상 병원 밖으로 외출하면 안 되는 경우 등 꼭 지켜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간병인 일당 청구 경험이 많아서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문제없이 지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험이 없는데 잘못 청구하면 수십만 원 날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요양병원 보장 한도와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요양병원입니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일반 병원 일당을 줄이고 요양병원에 집중하는 전략도 고려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나이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세요. 50대 이하는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보장 금액이 계속 오르는 체증형이 유리할 수 있고요. 50대 이상부터는 당장의 긴 입원을 대비해 끊김없이 나오는 360일 보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잘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고요. 간병인보험 가입 후 청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조건만 잘 지키면 문제없이 지급이 되니까 외출 시간 제한 등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청구할 때는 간병인을 사용하시기 전에 꼭 담당 설계사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저희 보험인사이트는 붕어빵처럼 틀에 박힌 플랜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1:1 개인 맞춤형 간병인 보험 플랜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카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1일부터 1년입니다.